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퇴직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가 퇴직한 김종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64년생입니다. 제가 플라스틱 생산 제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 이런 영업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였었습니다. 한국에서 퇴직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퇴직은 기러기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죠. 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떤 걸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한인 신문을 보고 가드닝, 잔디 깎고, 보통 잔디죠. 여기는 이 가정들마다 뜰이 넓으니까 잔디를 깎는 일들을 많이들 한인 사회에서 해요. 좀 힘든 일들이죠. 그걸 먼저 했었습니다. 그 가드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취업 활동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디시워셔라 그러죠. 그것도 해봤고, 헬퍼도 하면서 캐네디언 회사에 진입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회사에 진입한다는 거는 로망이거든요. 이 교민들 사회에서는. 왜냐면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이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음.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거기는 윈도우 만드는 회사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유리 창문, 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전량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 중견 회사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영업은 못 하잖아요. 생산 쪽이죠, 생산 쪽.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가니까 막 허드렛 일을 시키더라고요. 야적장 앞에 있는 거를 자재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자재가 들어가거든요. 이 알루미늄 틀에. 그러면 그 구멍을 뚫는 일이 있어요. 요만한 경첩 같은 거가 한 뭐 몇만 개씩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릴로 뚫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뚫다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왜? 그냥 일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 일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영구적으로 그것만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거든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조기 퇴근을 해요. 그런 회사가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일이 없어도 한 달 월급 제지 않습니까? 세러리맨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간당 페이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은 조기 퇴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왕 왔으니까 8시간 풀타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의 두려움은 또 사실 있죠. 구멍만 뚫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어 영역이 안 되잖아요. 말을 자꾸 시켜오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거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던 거죠. 당황되진 않으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아내나 주변 사람들 경험을 토대로 가끔 캐나다 방문을 할 때 교민들한테도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는 갔죠. 캐나다에서 총 몇 년간 사신 거예요? 딱 10년 된 것 같으네요. 10년. 10년 사시면서 몇 종류의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한 10가지 넘게 해본 것 같은데요. 거의 20가지 이상 해본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걸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 가드닝 했죠. 그 다음에 디시워셔 그 다음에 식당 헬퍼 했었죠. 그 다음에 캐네디언 직장 다녔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도 했었어요. 2가지를 했었어요. 커피숍도 했었고, 그 다음에 스시집 식당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그게 안 돼가지고 한국인 회사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시설에도 근무를 했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롱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기업을 오랫동안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일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데가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거죠. 일 안 해보셨던 기간은 없으세요? 일 안 해봤던 기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죠. 끊임없이 노력해줘야 또 애들도 또 편한 마음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집에서 쉬면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죠.
캐나다 생활을 정리를 해보시니까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았냐보다는 이민을 하는 거에 대한 체질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기존의 이민 사회에서 계속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대요, 그 생활이. 근데 저는 별로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퇴를 하면은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민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추천을 해주고 싶지를 않아요.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은 해드릴 수 있고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은 추천까지는 좀 마음이 내키지를 않네요.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셨어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이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모르시죠?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그러니까 반문화가 뭐겠어요? 노래방도 있고 술 한잔 먹고 2차 가고 이렇게 밤에 이 문화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퇴근이 되면 도시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족 문화 중심이다 보니까 술 문화가 없어요. 술이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은 소주 같은 거 한 병에 보통 20불, 한 2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기다 팁 주고 음식 시키고 이러면 완전히 양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실 소주 하나 사다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들의 그 반문화적인 술 문화적인 것들이 좀 많은 제약이 있죠. 물론 술을 안 좋아하는 남자들은 체질상 거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주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주를 사서 맥주가 독한 거 있어요. 8.5%. 거기에다 양주 한 잔을 타서 이렇게 대신하는 거. 그런데 경제성에서 월등하죠. 소맥이 아닌 양맥. 왜냐면 양맥이 더 쌀 수가 있어요. 소맥은 더 비싸요. 왜냐면 소주 한 병에 10,000원인데 거기는 양주 그만 거 안에 도수가 40도, 45도 되지 않습니까? 2배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그 양주가 싸잖아요. 캐나다에선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애들이 다 분가하고 저희 부부만 있을 때 보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캐나다 이민을 퇴직 이후에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캐나다가 이민 정책이 되게 좀 힘들어졌어요. 이민 수를 많이 줄였고 새로 생겨난 어학 능력 테스트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퇴직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데 문호는 많이 개방이 돼 있긴 한데 이민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불가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저는 다시 역이민을 오고 싶은 마음에서 왔습니다. 왜냐면은 연어들도 뭐 망망대해로 나갔다 태어났던 데로 와서 생을 마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 50년을 살았는데 어찌 거기가 내 나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거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수단의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갔을 때서부터 10년간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 한국 문화가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래시장 가면 서민들을 볼 수 있고 외국은 낯설죠. 근데 사람들은 캐나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캐나다 내에서도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네들도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은 항상 한국이 그리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살겠다. 한국의 시골에서 한번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좀 의도적으로 온 거가 있어요. 일단은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캠프회를 한번 가보자. 아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캠프에 가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어떤 정치 이런 꿈을 가진 거가 아니라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서 무언가의 일을 하나 주면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은퇴 후의 생활이 조금 롱런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거기서는 2개월 반 정도 되겠죠. 캠프가 개소되고 선거가 끝나고 폐단식을 갖고 이런 과정이 한 2달 반 정도 걸렸죠. 캠프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캠프 끝난 다음에는 취업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 기업도 몇 군데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업무 영역이나 급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다가 아시는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하나 신설된 데 있는데 그쪽에 와서 일을 해보면 좀 어떻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한 2달 근무를 했었습니다.